2025년 학부모 진학코칭 아카데미 과목 선택은 어떻게 하나요? 를 가지고 안내드릴 제주여자고등학교 교사 오정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녀들의 진로와 적성을 확인하는 방법, 과목에 대한 이해, 과목 선택의 과정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관에서는 혁신적인 포용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과목 선택과 관련된 내용은 개별성과 다양성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개별적이고 다양한 그러한 적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학생들은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 학교는 분권화, 자율화라고 하는 얘기로서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진로와 적성을 키워주는 방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5 올해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치르게 될 2028에 관하여 전공 연계 과목 선택 가이드에 대한 얘기가 나온 몇 개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제일 먼저 발표를 했는데, 맨 아래편에 보게 되면 개편 기준 및 방식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좀 짙은 색깔로 되어 있는 모집 단위 학문 분야의 기초 소양을 폭넓게 함양할 수 있도록 과목을 선택했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이어서 20계열, 고등학교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습니다만은 대학은 20계열이라고 하는 계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필수 연계 과목은 축소하고 과학 소양을 폭넓게 갖추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점은 두 번째 줄에 수능, 수학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 수학교과 진로 선택 과목의 필요 모집 단위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수능과 연계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적분 2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관련 분야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과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앞서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관해서 현재 검토 중인 내용입니다. 모집 단위가 광역이었을 때 여기 표 하나를 보게 되면 핵심 권장 과목은 미적분 2와 확률과 통계를 이수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 과목으로는 기하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공과 대학 같은 경우에 기하와 미적분 2, 그러면서 물리학, 화학, 지구화학, 과학, 연계, 진로 선택 과목 등 3과목 이상을 이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마다, 과마다 받았으면 하는 과목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여기서 이제 과목 구분에서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한 중요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 애는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 진로에 대해서 전혀 방향을 못 잡겠다 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너는 진로가 어디니? 라고 얘기하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시다면 커리어넷을 권하겠습니다. 커리어넷에 진로 심리 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용인데요. 여기에서 이러한 검사를 하면서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 혹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부분이 또 있긴 합니다. 2025 학년도, 그러니까 학년도와 연도는 조금 다른데요. 지난해부터 입시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하나의 계열 모집 단위입니다. 무전공 혹은 자유전공이라고 불리는 경우입니다. 유형 1의 경우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자유전공으로 들어가서 대학 내 모든 학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학과는 제외가 됩니다. 의대, 간호대, 사범대, 예체능 계열은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유형 2가 존재합니다. 단과 내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을 때 이런 경우에 해당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학부 모집을 해서 학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는 모집 인원의 150%까지를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가 진로에 대해서, 적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면 심리검사라든지 무전공, 자유전공 등에 대한 방향성도 하나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학생들도 잘 알아야겠지만 부모님들도 과목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지금 이 표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교과군 상단부터 보겠습니다. 교과군이 있고 공통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고 융합 선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교과군 하면 교과군은 과목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라고 하는 교과 속에 공통 국어가 존재하고 화법과 언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1학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통 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시간표가 짜여져 있습니다. 이제 2, 3학년 가면서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선택할 건데 이 표에서 약간 유의할 점이 있다면 여기서 살구색 빛깔을 띤 과목들이 있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 공통 과목 중에 한국사,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되는데 이 살구빛을 띤 과목들은 수능 과목들입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이 과목들을 시험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란 빛의 붉은 테두리가 되어 있는 과목들이 존재합니다. 융합 선택 과목 중에서 사회, 과학에 해당되는 9개 과목인데 이 과목들은 전부 다 나중에 학생들의 평가 과정에서 상대평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평가 5등급에서 제외가 되는 그러한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서울대학교의 예를 들면서 일반 선택 과목을 잘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일반 선택 과목이 공통 과목 옆에 있는 이 일반 선택 과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의 구성을 보시면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목은 전부 다 보통 교과라고 일컬어집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목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는 표입니다. 보통 교과,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공통, 일반, 진로, 융합 모두 다 보통 교과에 속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통지표에 절대평가, 원점수, 성취도, 상대평가 5등급, 그리고 통계 정보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었던 사회, 과학, 융합 선택의 경우는 상대평가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에 해당되는 과목은 A, B, C, 성취도만 표시되게 되어 있고요. 교양은 P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교과라고 하면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내지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 개설이 된 과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오른쪽에 되어 있는 것은 올해부터 이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수행평가와 지필평가의 비중, 그러니까 학교에 따라서 지필평가를 70%, 수행평가를 30% 하는 학교도 있고 지필평가를 60%, 수행평가를 40%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과 수행평가에 어떤 영역을 하는지 성취도별 분할 점수 등을 전부 다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특이사항까지도 전부 다 대학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는 보통 교과에 속하는데 공통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렇게 나갔을 때 공통 과목은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은 주요 학습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기초를 닦고 주요 학습 내용을 이해하는 쪽, 그리고 이와 연계한 진로 관련된 교과를 하고 그리고 여러 개의 교과를 융합적으로 하면서 실생활의 체험과 융합이라고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교들이 어떻게 그 과목에 대해서 보고 있는가 하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연구 자료이기 때문에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경희대 공학 자연 계열의 사례입니다. 핵심 과목은 동그라미로 표현했고 권장 과목은 세모로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별로 어떤 과목을 요구하는지 이렇게 보는 건데 핵심 과목은 필수라고 하는 의미고 권장 과목은 가급적 이수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에 따라서 2028에서 수시 같은 경우는 핵심 과목을 미수했을 때는 감점 처리를 할 것이고 권장 과목을 이수하면 가점을 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시의 경우 수학 5개 과목 또는 18학점을 이수했을 때 과학 6과목 또는 2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가점을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일반과 진로 선택 과목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나 융합 과목은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건국대학교입니다. 건국대학교는 역시 일반 선택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의 핵심이 많이 가고 있고 특정 과목의 필수 이수가 아닌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다. 그래서 보시면 이 과마다 다르지만 아마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게 건국대의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를 보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렸습니다. 이어서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역시도 세밀한 과목의 구분보다는 교과 범주로 평가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무전공과 자유전공을 하면서 계열 적합성을 본다라고 하는 대학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무전공이지만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과학, 영어 과목의 기초학업 역량이 곧 전공 수학 역량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동국대의 경우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문계열의 과목까지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그래서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외국어 교과 역량을 중점적으로 보고 사회 중심의 소양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를 보면 사회 단과대학의 경제학과, 국제통상, 식품산업관리학과 등을 보게 되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 학과들은 수학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해서 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정 대학교가 아닌 교과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진학에 대한 가이드북은 아니고요. 202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초반에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면 상경계열에 해당하는 광고, 홍보, 언론, 방송 계열 같은 경우는 매체에 대한 이해라든지 외국어 실력이라든지 사회 변화에 대한 민감성, 미적 감성 등을 중요한 역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역량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각 학과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가 유사하다고 보았을 때 이걸 기준으로 표를 만들게 되면 이러한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은 전부 다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을 할 때 굉장히 그 학과에 관련된 그러한 과목들을 선택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러한 표를 제시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과목 선택을 할 때 그러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안내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선택과목 안내서가 나와 있고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 고등학교 과목선택 안내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2022 선택교육과목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제가 재직하고 있는 제주여자고등학교의 가이드북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마다 안내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정말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입정보포탈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대입정보포탈 어디가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대학 정보에서 희망대학교를 입력하고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2028 모집 단위별 반영 과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항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컨대 8월 달이 되게 되면 이미 2028에 대해서 준비가 되는 대학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 분명히 어떠한 방식의 반영 과목을 가지고 학생들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가 업로드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급하시더라도 이걸 참고하셔서 나중에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학교, 고교대학 연계교육 등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제공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모든 과정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192학점을 이수하는데 학생들이 1학점을 이수만 한다 하더라도
16시간의 수업을 더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과목들이 3학점이나 4학점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48시간의 공부를 더 한다는 거, 시험을 준비한다는 거, 이것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까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목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 따라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학 전에 교육과정위원회를 통해서 교육과정이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3월에서 5월까지 학교별로 진로 검사라든지 학업 설계 지도라든지 진로 상담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각종 자료가 제시가 됩니다. 5월과 6월 달쯤에 보통 교육과정 설명회라든지 혹은 교과별 설명회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정보가 주어지고 7월 아마 방학 전에 진로에 관한 선택 과목 안내와 기초 수요 조사를 하고 9월 달이면 수강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에 8월경에 발표될 반영 교과에 대한 내용 때문에 다소 조금 느려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학교에서도 이 점까지도 인지해서 지도하실 거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과목 선택과 고교 학점제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것이고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게 학업을 설계할 거고 수강을 신청한 다음에 수업을 받고 학생들의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성취도 40% 이상 성취를 달성하고 3분의 2 이상 출석을 하게 되면 이수가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미수가 될 것입니다. 미수가 되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재차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